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성균 씨 피의자로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앞서 상반기에 마약 스캔들로 충격을 안긴 배우 유아인 씨, 다음 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중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요. 영화, 드라마, 광고 업계까지 파장이 큽니다. 연예계 마약 사태는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예계 지금 상당히 긴장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이 상황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요. 네. 이성균 씨는 워낙 주연급 배우이기도 하고요.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배우여서 더 충격입니다. 먼저 지금 이성균 씨가 받고 있는 의혹 혐의는 뭡니까? 일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네.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와 그리고 유흥업소의 종업원이자 실장이었던 여성과 그 집에서 마약류를 투입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약류는 대마 등이고 이 경찰 측에서는 대마 외에도 또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정작 이성균 씨는 이제 마약 등을 투약한 적은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예. 신체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체 압수수색이라는 건 뭐냐면 보강 이제 증거를 이제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하고 모발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 마약 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마약이 도대체 무엇이냐, 특히 신종 마약은 아닌가 이런 점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마, 케타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윤지 나오는 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인 씨 같은 경우도 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마약류가 나왔기 때문에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입건된 사람들도 있고 확인된 인원이 8명 정도 되는데 이 수사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성균 씨 이름이 어떻게 거론된 겁니까? 일단 이제 경찰 측의 발표는 지난 9월에 첩보가 하나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유흥업소 실장과 종업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곳을 이용했던 그런 연예인들의 이름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 유흥업소 실장과 종업원이 가장 먼저 구성이 됐고 이들도 투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벌 3세, 뭐 가주 지망생 그리고 방송인 겸 이제 작곡가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경찰 측에서는 예. 이 이성균 씨와 이 유흥업소 실장, 종업원 외에 5명은 아직 마약 투약 혐의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초점을 예. 좀 달리 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사 중이고요. 여러 가지 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성균 씨가요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또 협박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3억 5천만 원의 돈을 건넸다고 이건 어떻게 된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았다. 그래서 예.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명을 피고소인으로 이렇게 고소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바로 아까 이제 내사 중이었던 종업원 실장이 아마 공갈 협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의 내밀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약점 잡아서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검찰의 이성균 씨 측에서는 고소를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경찰이 합해서 수사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성균 씨가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관련 업계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영화, 드라마, 광고, 최근에 예능까지 출연을 하면서 상당히 부지런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업계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나의 아저씨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동안에 스캔들 하나 없었고 예. 다른 이미지였었거든요. 예, 또 최근에는 이제 부인과 함께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해서 이미지 좋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런 점 때문에 안심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작품의 영화, 드라마, 광고 촬영들을 해왔는데 이 가뜩이나 지금 영화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계 전체가 좀 치밀한 분위기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작품에 따라서는 이제 개봉일이 좀 많이 남았거나 또 지금 후반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 보겠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이제 바라보겠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타격이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화계 같은 경우는 한 작품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 또 거기에 또 연관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영화계에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성균 씨 주연의 탈출이요? 개봉을 막 앞두고 광고도 하기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었거든요. 200억 원에 가까운 제작비가 투입됐고요. 근데 이게 주연급
배우잖아요. 네. 근데 주연급 배우가 지금 이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개봉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런 사례가 좀 드뭅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주연급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화면에 참 많이 나오니까요.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고 주연급 중에서도 탑 이제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걸 편집을 하거나 재촬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탈출 예.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개봉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좀 실은 남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려가 되고 또 행복의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달에 촬영을 해서 후반부 작업이 들어가서 실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재판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이 재판 결과가 좀 최악의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영화 작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그렇지만 이성균 씨 측은 앞으로 촬영할 예정이었던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하차하겠다 의사를 밝혀서 이 다른 이제 배우로 교체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업계에서 타격을 입지만 이제 같이 일을 했던 동료 스태프들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다고 합니까? 네, 일단 영화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 영화가 개봉이 되고 흥행 성적이 나와야만이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어떤 이 참여에 관련된 대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불이 되고 그게 다시 재투자되고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들과 같이 노고를 같이 했던 스태프들의 그런 노력도 있지만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예, 걸려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대형 스타일수록 이런 문제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함께 출연한 배우들 많잖아요. 좋은 배우들도 많고요. 이 네. 영화가 성공을 하면 또 같이 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데 참 큰 어려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서 유아인 씨도 지금 마약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달 14일에 첫 재판이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 공판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달 11월 14일 내에 첫 공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본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유한 씨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네. 그동안 프로포폴 181회 그리고 타인의 이름으로 수면제 처방을 1,100정이나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마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아. 대마초 흡연을 다른 사람한테 일행한테 강요를 해서 이게 교사죄까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렇지만 본인은 대마를 제외한 마약류에 대해서는 손댄 적이 없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는 프로포폴을 포함해서 3종류의 마약을 더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마는 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그리고 관련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라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11월 14일에 어떤 이제 이야기가 오가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선균 씨 그리고 유아인 씨 두 사람 모두 사실 주연급 톱배우여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광고업계도 비상입니다. 이선균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회사 영양제 광고도 찍었었고요. 또 네. 교육 콘텐츠 같은 그 광고도 찍었었는데 지금 광고업계에서는 광고를 조금씩 내리고 있다고요? 가장 먼저 빠르게 이제 반응한 것이 광고업계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이제 광고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이고요. 그래서 예. 특히 배우자와 같이 또 출연한 예. 광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 광고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바로 내려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영화계도 타격이지만 광고계도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데 이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광고 같은 경우 만약에 배상을 하게 되면 100억대에 이르는 정도의 배상액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좀 예. 액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계속 이 방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와는 다른 개런티가 이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계약 단계에서도 그런 조항들을 거의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미지가 타격이 있었을 때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계약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욱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성균 씨가 향후에 유한 씨처럼 또 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영화업계나 광고업계 계약서 쓸 때 이미지 실추에 따른 피해 적도록 돼 있긴 한데요. 더 강화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요즘에는 매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하루에도 10번 이상 이렇게 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급력, 영향력 그리고 워낙 이제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예. 광고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역설적인 효과죠. 굉장히 이미지도 좋고 활동을 활발하게 했을수록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강하게 분다라는 점, 이런 점이 마약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네. 유아인 씨나 이성균 씨는 과거 출연작 드라마도 영화도 대작이 많잖아요. 네. 그 과거에 그 유명해지고 또 관객들이 많이 보셨던 그 영화들 재상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타격도 클 것 같고요. 재상영도 불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얼마 전에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잠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예. 이 칸 영화제에도 이제 초청이 그렇죠. 되고 예. 많은 해외 이제 영화제에서 주목도 받고 수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뭐 영화를 개봉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IPTV나 이제 동영상 네. 플랫폼에 아마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잠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편집진에서 이게 올라갈 건지 말 건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그런 그럴 수도 상황이기 있겠네요.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일종의 소급 적용을 해서 네. 다른 작품들도 중형에 따라서 이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그럴 충분히 수도 있다.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는 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예. 네. 전해 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배우 리스크잖아요. 사실 네.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계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 있습니까? 이 배우 리스크 줄이기 위한 그런 체계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본인이 마약에 손댄 것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 같은 경우 손을 댔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활동을 더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계약에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그것을 책임지도록 굉장히 과중하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마약류에 대해서 약간 좀 유야무야하는 예.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모럴 해저도 도덕적 이제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사전에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압박과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뭐 사실 영화 잠에서도 배우 이성균 씨가 사실 배우로 나와요. 예.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불면증에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몽유병에 걸리거든요. 이제 그만큼 스트레스는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합리화해 줄 수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그 영화의 역설적인 장면은 나중에 보면 아내인 직장인 생활을 하는 아내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배우나 스타의 직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라고 해가지고 자칫하면 마약을 손대는 게 거의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잘못 도식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예. 인식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신종 마약에 관련돼서는 특히나 이 뭐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만은 네. 신종 마약을 만드는 자들이 타겟을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만약에 사용을 하거나 예. 이게 알려지게 되면 그들 입장에서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오히려 대형 스타나 연예인들이 그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기획사 등지에서 예. 그런 타겟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해야 되고 본인들도 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유아인에서 이성유까지 큰 충격인데요. 연예계에 지금 미치고 있는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